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손절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과는 2년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서울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서울이 고향이었지요. 시부모님과도 줄곧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턴 자연스레 어머님 아버님과도 종종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적어도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결혼 이후에 태도를 달리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부 갈등이 어딨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자가 많은 직장이다 보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참 중요했어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 그 짧았던 몇 번의 만남으로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을 잘한다고 생각한 제가 미련 곰탱이였더라고요. 시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어요. 사실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양쪽 부모님들 다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시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다 커서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부모님들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진 못할 망정 얹어드리지는 말자는 생각에 동의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둘 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눈 팔지 않고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합하고 대출 좀 받고 하니까 신축은 아니어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내부 공사까지 마치고 집들이를 했을 때였어요. 먼저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신우가 왔다 가고 일주일 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언니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야 저희 신혼집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살거든요. 서울의 끝에서 끝이긴 해도 자가용으로 40분이면 가요. 하지만 먼저 일어선 신우와 달리 밤늦은 시간이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은 도통 댁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대요. 그렇다고 언제 가실 거냐고 묻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먼저 작은 방으로 향하시며 여기서 자면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떨떠름해서 저도 모르게 주무시고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아들 집에 왔는데 하루 자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니 저도 싫다 좋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니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친정부모님과 언니가 올라왔어요. 특히나 친정어머니는 집들이에 오시면서 무슨 반찬을 그렇게 바리바리 만들어 오신 건지, 게다가 집들이 시간은 1시였는데 11시쯤 오셔서는 음식하는 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야근한다고 친정어머니께 투덜거렸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가 피곤할 건 뻔하고 그런 와중에 집들이 음식 혼자 할게 걱정이 돼서 서둘러 올라오셨던 거지요. 식사를 마치고 오후 4시쯤 되었을까? 친정부모님도 언니도 저희 남편 불편하겠다며 이제 그만 간다고 하대요. 아쉬운 마음에 제가 왜 벌써 가냐고 잡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가라니까 더 늦으면 금방 어두워지고 차도 막힌다길래 저도 모르게 하루 자고 가라고 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집을 구할 때도 남편에게 분명히 내가 자주 내려갈 수 없으니 친정부모님이든 언니든 올라오면 하루 정도는 자고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편도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다 했었고요. 무엇보다 며칠 전 어머님 아버님도 주무시고 가셨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언니라고 안 될 이유가 있나 싶었달까요. 하지만 이후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따로 저희 집에 부른 적은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건 불편했고 제가 불편한 만큼 남편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불편하겠거니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언니는 미국 남자와 연애 중이었고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서울에 올 때마다 제가 저희 집으로 와서 자고 가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래봤자 3번인가 그랬네요.
그리고 이때는 남편도 남편대로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저녁도 먹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서 불거진 건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시면서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선 몇 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고 이후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던 무렵부터 약이 잘 안 듣는 건지 계속해서 두통 때문에 힘들다 하셨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병원에 가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들이 원래 말로만 가야지 하시지 당신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서 잘 안 가시고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고요. 그냥 진통제 한 알로 어떻게든 버텨보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서울 한번 오시라고 제가 같이 가드리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평소에 친정부모님께 살뜰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친정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좀 가봐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이참에 뇌혈관 쪽 MRI도 그렇고 자세히 검사 한번 해보게 올라오시라 했네요. 마침 남편 출장 일정도 잡혀 있었기에 하루 연차 쓰고 어머니랑 시간 보내야겠다. 그리고 하루 주무시고 가게 하면 딱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날 검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는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어느 다른 모녀들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친정어머니랑 그렇게 한가롭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너무 좋았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다음날 고향으로 내려가셨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는 불러드리면서 생전 시부모인 당신들은 한 번 초대를 안 한다고 서운하고 섭섭하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너 기억이나 하냐면서 집 들일 때도 제가 당신들한테 더 있다 가시라 자고 가시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오기로 더 버티고 있었다나요. 당황스러웠지만 죄송하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사과할 일이었나 싶긴 하지만요. 이후로 어머님에게 한 소리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마침 집에 선물로 들어온 고기도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을 초대했어요. 저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정말 화들짝 놀라하시며 당신은 아들 신혼집 드나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저희 둘이 맛있게 먹으라며 와이프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라셨다나요. 그리고 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 어머니 정말 멋있지 않냐고 저더러 진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 싶대요. 그러다 지난 1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면서 전에 없이 살얼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치 봐가며 죽어라 일했더니 몸이 축났던 모양이었지요. 그래서 오로지 연휴만 보고 정신력으로 버텼네요. 그런데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몸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남편에게 나는 시댁에 당일에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몇 날 며칠 고생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 내키지 않는 티는 냈지만 별말은 안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그런 말은 정말 한마디도 없이 대뜸 죽을 병이라도 걸렸냐며 그것도 아니지 않냐입니다. 그리고는 감기고 뭐고 꽁꽁 싸매고 와서 하다못해 콩나물 대가리라도 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저도 서운하고 욱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콩나물 대가리 따는 일이라도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저는 결국 알아누웠습니다. 명절 전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해열제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남편만 명절 전날 시댁에 갔다가 당일날 왔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아픈 저를 두고 기어이 시댁에 가는 남편이 야속했지요. 하지만 아들로서 해야 할 일도 있을 테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별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끙끙 앓고 있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서는 어머님이 서운해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 온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놨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 좀 싸우지 그랬냐고 쌀쌀맞게 말했더니 그건 생각을 못했답니다. 웃기지 않나요? 져주려고 해놓으신 거면 아들 손에 좀 들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게 진짜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자꾸 아들 앞에서만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내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하지만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대뜸 자기가 보기엔 어머님이 늘 저부터 챙겨주고 싶어 하시고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너무 쌀쌀맞답니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남편한테 뭘 좀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매번 따로 전화하셔서 싫은 소리를 얼마나 해대셨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도통 제 말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평소에도 경우 바르고 사람 좋기로 소문나신 분이라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뭘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도 뭔 생각인지 틈만 나면 시부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더군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질 않나. 어디 전시회라도 가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가자 하질 않나.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남편이 또다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대요. 시댁 가서 밥 먹고 다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러고 오자고요. 전날 저는 야근하고 집에 11시에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만 다녀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해도 너무한다면서 시댁에 너무 소홀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대요.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 마구잡이로 신경질을 내면서 가까이 살면서 서로 들여다보고 하면 좀 좋냐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이때다 싶었던 건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을 제대로 초대한 게 몇 번이나 되냐? 제가 먼저 모시고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엄마 그런다는데 너는 그런 애교도 없다면서 따지고 들더라니까요. 저도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우리 친정에다가 잘하냐고 따졌습니다. 멀다는 핑계로 찾아뵙기를 하냐? 전화를 드리기를 하냐? 그리고는 앞으로 친정 가는 횟수만큼만 시댁에 가겠다 했어요. 막말로 반반 결혼했는데 왜 맨날 시댁하고만 뭘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닌데 내 권리는 싹 다 무시당하고 왜 자꾸 강요를 하느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시집을 왔으면 자기네 법을 따라야 한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를 폭발하게 만든 건 그렇게 제가 안 간다고 했더니 기어이 집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불렀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란 반찬은 다 끄집어내서 밥을 차리게 하더니 그 자리에 시부모님을 오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서 저더러 분위기 좀 오르게 노래 좀 불러봐라 하는데 미쳤나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하시는 말씀이 아들 덕에 며느리 재롱을 다 보겠다며 박수를 치셨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그때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제 손목을 낚아채곤 앉아서 밥을 먹던지 노래를 하던지 하랍니다. 그때 그 모멸감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 더는 이미지 관리고 뭐고 없으셨는지 저더러 싸가지가 없답니다. 그까짓 거 노래 한 소절 하면 되는 걸 이를 키운다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와이프한테 이러는 건 싸가지 있는 거냐 묻고는 남편더러 너나 많이 처먹고 노래나 실컷 하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도 움찔하더니 그런 뜻은 아니었다면서 그냥 제가 시부모님한테 예쁨 좀 받았으면 했다나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이 남편과 어머님께 한 소리 하셨습니다. 생판 나무로 살다가 시집온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들 유난이냐면서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는 네 와이프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냐면서 어머님한테도 내가 이랬으면 당신은 좋았겠냐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정말 과묵하신 아버님이라 솔직히 어렵고 거리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시고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마음이 급했다며 미안하답니다. 아버님이 이미 한 차례 달래주셨는데 남편하고 또다시 싸우고 따지고 그러고 싶진 않아서 한마디만 하겠다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터무니없는 일들이나 무의미한 행동들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니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채고 억지로 갖다 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라고요. 남편은 연신 알겠다며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어릇 개 못 준다는 옛말처럼 또다시 아버님과 남편 눈을 피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시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더니 당분간은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자 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하고만 이따금씩 문자를 주고받고 어머님하고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까요?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또다시 어설프게 중간에 나서서 어머님과 저를 만나게 하려고 든다던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저희 가족에게 집착하는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을 다니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2년 정도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동안 제 눈으로 지켜본 남편은 매사에 책임감이 있고 진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네요. 연애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저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머님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따로 살던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반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말 매일같이 어머님은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대요. 만났을 때는 물론이고 전화 문자로도 쉬지 않고 말이에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니들은 둘이라서 좋겠다. 나는 혼자라서 외롭고 심심하고 우울하다였고 이 레파토리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어머님의 말씀에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집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저도 좋은 며느리란 소리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로서 소위 인정이란 것도 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어머님한테 가자고 해서 밥도 먹고 꽃구경도 모시고 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달 지내면서 의도치 않게 어머님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과 남편이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골프부터 시작해 온갖 취미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계셨어요. 주변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사람도 많아서 모임도 많으셨지요. 어떤 면에선 젊은 저나 남편보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계셨다니까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죽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손은 안 벌리실 거라며 노후 준비까지 끝내놓으신 상황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제 입장에선 주말에도 일하시는 친정부모님에 비하면 어머님의 생활은 천국이 따로 없다 싶었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외로워서 죽겠다는 앓는 소리 싫은 소리가 그저 배부른 아이의 투정처럼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라 그런지 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이유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라며 장인 장모님과는 경우가 다르다 하대요.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저를 떠보더라니까요. 합가를 하면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도 안 드려도 되고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실 수도 있으니 오히려 저희가 이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에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조리원에 갔다가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제안이랍시고 그런 소리를 들먹이니 짜증이 얼마나 나던지요. 저는 남편더러 임신한 와이프한테 해줄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주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나는 더 불편하면 불편하지 편해질 이유가 없다고 아주 대놓고 싫다 했지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을 하고 입원실로 옮겨졌을 때였어요. 친정부모님은 사돈이 오셨으니 커피라도 사오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집에 반찬은 얼마나 해놓고 나왔냐고 물으시대요. 저 없는 동안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나왔냐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어머님과 왈가왈부할 만큼 힘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 큰 어른인데 알아서 챙겨 먹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소리가 바깥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냐면서 제가 없는 동안 당신이 당신 아들을 챙길 것이니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나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 이튿날 바로 어머님이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올라오셨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었다며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스트레스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단 하루라도 계시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상 사람 모두 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 할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 저희 집들이 때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신혼집은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아들 집인데 뭐가 어떻냐면서 정말이지 안방부터 창고까지 거침없이 휘젓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끝마다 니네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냐? 니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냐며 자꾸 저희 친정어머니를 들먹이시는데 정말 듣고 있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달의 몸조리를 끝내고 친정에서 돌아온 날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대요. 거실에 널브러진 어머님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그뿐만 아니라 부엌은 물론이고 안방 제 서랍장 속옷들까지 전부 다 어머님 방식대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거실이고 부엌이고 어머님 손이 매일같이 닿는 곳이다 보니 당신 편한 대로 손에 익은 대로 정리해 놓으실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방주인인 저도 없는데 왜 제 속옷 서랍까지 손을 대신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는 동안 당신은 몰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원래 정리정돈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나요. 그리고는 어머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을 써주신 건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아니냐면서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면 제가 왔으니 더 이상 어머님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내려가셔도 될 것 같은데 도통 내려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눈치시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말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언제쯤 내려가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내려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것저것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내려가신다고 하니 가시기 전까지 별탈 없이 이상한 말 나오지 않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해드리자. 그런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내려가시는 당일 아침부터 애 보느라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온다는데도 그러라 하고 제가 따로 뭔가 챙겨드리고 그런 건 못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애랑 신랑이 하다가 그만 살짝 잠이 들었지요. 정말이지 한 20분이나 잤나 싶은데 눈을 뜨니까 벌써 어머님이랑 남편은 출발하고 없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새 가버리셨네 싶어서 아차 싶대요. 그리고는 혹시 뭐 두고 가신 건 없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지내시던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여행 가방이랑 그런 게 전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설마 싶어서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어머님 옷도 그대로 있고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칫솔까지 그대로였지요. 당황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어머님을 모셔다 드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왜 짐을 다 두고 가신 거냐고 설마 다시 오시는 거냐 물었네요.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계셔서 자기가 너무 좋았대요. 모처럼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출근하니까
힘도 솟고 일에 능률이 오르는 것 같았다나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저더러 한 1년만 더 같이 살아보잡니다. 저도 곧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완강하게 버티더라고요. 왜 살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고 하냐고. 살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내려가시라 하면 되지 않겠냐대요. 솔직히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몇 번이고 합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의견을 밝혀왔는데 시쳇말로 남편이 저를 먼저 개무시했다는 생각에 어찌나 분하던지 정말 남편이 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미안하다 말은 몇 번이고 하면서도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던 시기에 정말로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더러 마치 보란듯이 짐도 더 바리바리 챙겨서 오셨더라고요. 그 짐을 보고는 소위 눈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올라오신 거냐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버릇에 놀라신 건지 약간 당황한 표정을 하시더니 이내 제가 남편하고 다 이야기가 된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는 이미 당신이 전세로 살던 집도 다 정리하시고 오신 거라 달리 돌아갈 곳도 없다고요.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 저는 육아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어요. 허리는 두말할 것 없고 손목에 발목까지 시큰거리지. 온몸이 부어서 내 몸 같지가 않지.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니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2박 3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만 늘어지게 잡았으면 소원이 없을 지경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보다 더 편하게 해주겠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미안하다고 이번 한 번만 져달라고 고집을 부리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못 이긴 척 넘어가지고 말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남편 말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기로 한 거지요. 하지만 모전자전이라고 해야 할지 약속은 어디 개나 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이 살 때는 남편이 아침을 알아서 챙겨 먹고 출근했어요. 저는 원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애랑 신랑이 하다 간신히 잠든 저를 깨워서는 잠깐만 당신 좀 도와달라 하시더니 무썰어라 파다듬어라. 아침부터 당신 아들 먹을 국 끓이신다고 그 야단법석을 떠시대요. 한 4일째 되던 날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아침 차려주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저를 깨우지는 마시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침 먹을 사람더러 도우라고 하시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도 도와주니 살림도 도와주니 하고 올라오셨던 어머님은 낮에는 스크린 간다, 노래교실 간다 별의별 핑계로 집을 비우셨어요. 저로서도 어머님이 안 계신 게 차라리 낫긴 했지만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남편 아침 차려준다는 핑계로 설거지는 산더미만큼 만들어 놓으셨고 빨래도 매일같이 한 짐. 거기다 화장실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시는지 정말 어머님이 오시고 제 생활만 더 고달퍼졌지요. 그래도 솔직히 제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어머님도 생활을 달리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회사에 복귀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아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야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식사는 하셨는지, 애는 어떤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려 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작은 목소리로 애가 자서 그런다며 이따 통화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로 쿵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옆에서 누가 끊으라고 하는데 순간 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육감이라고 해야 할지 느낌이 싸했어요. 그래서 상사가 눈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반차를 쓰고 저도 모르게 냅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저는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시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더러 왜 엄마가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는 한 4시간만 애를 좀 봐달라고 하더래요. 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나 어쩐다나. 그리고는 갈등 생기면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편하겠냐고. 이건 뭐 완전히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직장도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님 미움 사면 좋을 게 없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애를 봐주고 계셨던 거고요. 친정어머니가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내색하지 말라면서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정말 어른이고 뭐고 속에서 천불나고 입에서 욕 나가게 생긴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가게로 돌려보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들어오셨지요.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벌써 왔냐며 말을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냐니까. 잠깐 집 앞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며 눈으로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찾는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저한테 묻지는 못하고 한마디로 상황 파악을 하려고 그런 건지 눈알이 정신없이 굴러가더라고요. 제가 친정어머니는 가게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어머님이 허둥지둥하셨고 저는 미리 챙겨둔 어머님의 짐가방을 현관으로 내놓으며 나가시라 했습니다. 구구절절 말하기도 싫었고 애도 있는데 어머님이랑 큰소리도 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시라 했어요. 근처 호텔로 가시던지 고향으로 내려가시던지 그건 저도 모르겠고 일단 이 집에는 더는 못 계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오해가 있다면서 사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현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을 내쫓을 수가 있냐면서 다음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이 당신 편을 들어준다 싶어선가 금세 기가 살아서는 안 그럴 거라며 저더러 너 정말 무섭다 그러시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제가 제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저희 집에 육아랑 살림 도와주러 오셨다고 했으니 애는 두고 간다며 저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아이한테는 껌뻑 죽는 편이라서 애랑 떨어지는 게 마음은 아팠지만 제 나름대로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도 그런 경우 없는 집구석이 있냐면서 애 주고 이혼해버리라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다 잘못했다. 애한테는 엄마가 자기한테는 아내가 필요하다 돌아와 달라. 뭐 그런 이야기였지요. 어머님도 내려가시게 하겠다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 가까이 찍소리도 못하고 욕을 있는 대로 먹었습니다. 남편은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결국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울며 짜며 짐을 싸고 계셨는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어머님이 집에 남자를 들이셨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애를 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 친구를 부르셨다 했지만 남편 입장에선 손녀가 있는데 낯선 아저씨를 들였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싶어서 어머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 스스로 아들 손을 놓으신 거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결국 다시 원래 지내시던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살고 계세요. 가끔 남편에게 연락은 하시는 눈치지만 남편이 저한테 따로 전하는 이야기는 없네요. 저는 아예 그쪽에 관심을 끊어버려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부모 자식 사이니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도 저희 가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알아도 모른 척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지금 이 사연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지난 기억을 곱씹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가 떨린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네요. 한때는 저보다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네요. 남편과는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1학년 저는 4학년이었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연하인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서 먼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뒤늦게 수능 공부를 했다나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은 24세 나이에 대학에 들어왔고 그렇게 졸업반이었던 저를 만난 거지요. 남편은 나이 차이 때문인지 동기들과 어울리는 걸 불편해했어요. 동갑이었던 저나 제 동기들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남편이 신입생이다 보니 어울리는 게 편치 않았고 게다가 같이 수업을 들은 건 한 번뿐이었으니 친해질 만한 시간도 이유도 충분치 않았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졸업을 했고 이후로 한동안 남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우연히 재회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그런 것조차 딱히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과는 학교 졸업 후 7년 만에 아는 선배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남편이 용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해왔지요. 마침 저는 저대로 식장에서 결혼식 주인공인 선배를 제외하곤 아는 얼굴이 없어서 퍽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희는 자연스레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연락처도 교환했네요. 결혼식장에서 나와 헤어지면서 인사치레로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핑계로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볼 수 있냐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남편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제가 언젠가 한번 헤어지자고 했었거든요. 처음 헤어지잔 말이 나왔던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재회를 했을 당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해 회사원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데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비용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먹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포기를 해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데이트 방식이 저에게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조심스레 애둘러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도 이런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거든요.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는 엉엉 울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답니다. 안 지나서나 제 생각만 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시험 끝날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사귀는 내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정신 차리라고 모질고 매정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유야무야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1차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원망은 오롯이 저에게 돌아왔고요. 제가 자기를 불안하게 해서 자기가 수험 기간 내내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나요. 어이가 없고 억울하긴 했지만 헤어지자고 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제가 남편에게 세뇌라도 당했던 건지 실제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남편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뭐라건 간에 어쨌든 시험은 끝났으니 약속대로 헤어지자 했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1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시험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 생각에도 달리 핑곗거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보란듯이 한 달 만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비록 이름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건실한 무역회사였지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아버님 지인이 계약직으로 채용해 주신 걸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때는 한 달도 안 돼서 직장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평생 믿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후로 남편과 저는 비로소 평범한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연애다운 연애를 했습니다. 지난 2년이 고생스러웠기 때문인지 뭘 해도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년의 연애 중 가장 좋았던 시기였으니 재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서 서로 재정 상황을 오픈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한 데다가 수험 기간도 있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모은 돈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겨우 이 돈 가지고 결혼하자는 소리를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하나둘씩 발견되다 보니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더군요. 파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이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식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남편이든 누구든 제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속물이라고 욕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인데 생각이 많이 어렸던 거지요. 그래서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혼자 고민만 했어요. 하지만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네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서울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에 살고 계세요. 친정아버지께서 몇 년 전 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내셔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회사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일찍이 사두셨던 땅에다가 지금의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 전원주택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1층에는 주방과 거실이 그리고 2층에는 친정부모님이 쓰시는 안방과 제방이 그리고 3층엔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과 드레스룸이 있었지요. 그리고 마당에는 친정부모님이 손수 가꾸신 나무와 꽃들 그리고 작은 텃밭이 있었고요. 아무튼 친정부모님과 약속한 당일 남편은 꽤나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친정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없는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 딸인 제가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차라리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 하시대요. 생활비 같은 건 받지 않을 테니 그런 돈 모아서 독립하라고 대신 신혼방에 들어갈 각오라던가 그 정도는 남편더러 해오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정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당연히 싫다고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곤 무척이나 불쾌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돈을 못 보태준다고 친정으로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서 저더러 여시같고 발칙하다 하셨다네요. 남편은 자기가 제 편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라며 마치 저를 꽤나 위해줬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식까지 올린 상황에서 어머님 아버님께 따지고 들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만 놓고 보면 크게 모난 구석도 없었고요. 친정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돈도 착착 모여가고 이대로라면 한 2, 3년 후에는 그럭저럭 독립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네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꼭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목이 메이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래서인지 웬만한 일들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히시는 편이었어요. 아픈 곳이 있어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언젠가 친정아버지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냐고 물었더니 근래에 소화가 잘 안 되었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육감이라고 해야 할지 순간 불안한 마음이 확 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여기저기 살피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대학병원에서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간암이라고요. 평소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으시던 분이라서 당장 아버지 본인도 그리고 같이 갔던 저와 남편도 오진 아니냐고 의사에게 화를 냈었을 만큼 믿기지 않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후로 아버지는 정확히 30일 만에 세상을 떠나시대요. 친정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친정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친정아버지가 떠나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무너지면 친정어머니는 누가 챙겨드리나 그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슬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친정어머니 마음만 달래드리는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서 안아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그런 저와 친정어머니를 보기가 불편했던 건지 2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오대요. 남편은 친정어머니께 당분간 안방을 비워두시고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지내시던 공간이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면서 일부러 거리를 좀 둬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나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친정어머니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탓인지 남편의 그런 말이 꽤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친정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작은 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와 지내시던 안방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공간으로 두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모시고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남편하고 같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2분 사시는 전셋집 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대출이라도 받으셔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 달리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네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갚냐면서 저더러 갑갑한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러면 집을 줄이셔야지 별 수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시부모님 이야기에 전세금 어쩌고 하니까 기분도 언짢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이 집으로 오시게 하면 좋겠답니다. 황당해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했어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케아 전세금이나 좀 보태달라고 하려고 저렇게 밑밥을 까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가라니 그것도 저희 집도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 집인데 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남편은 집도 크고 방도 비어있는데 안 될 건 뭐냐입니다. 언제까지 안방을 비워둘 수도 없는 노르산이냐면서 자기가 보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이참에 안방은 시부모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저도 모르게 순간 손이 먼저 나갔어요. 남편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친정어머니 안방으로 가시라고 할 거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진작에 때려치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와이프한테 지금 합가를 운운하는 것도 부족해서 어디다 누구를 살게 하겠다는 거냐고. 그리고는 제가 남편더러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화를 냈네요. 그러자 남편도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손을 들더니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이 집의 남자라곤 자기 하나 아니냐면서 앞으로 큰 결정은 자기 뜻에 따르랍니다. 그리고는 욕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도 달리 보이고 한마디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솔직히 이후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 한 짝까지 다 갈갈이 찢어놓고 싶었을 만큼 남편이 싫었네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친정어머니께 남편이 행여나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혼이고 뭐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친정어머니만 챙기느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치 않았어도 남편 비위를 맞춰주는 일이 생겼고
그러니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한테 시쳇말로 쫄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날이 갈수록 아주 자기가 이 집에서 모나 되는 것 마냥 주인 행세를 하질 않나. 정말 가짠터라니까요. 그리고 기어이 남편이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원래대로면 집에서 한상 차려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대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남편도 처먹을 텐데 그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돌이켜보니 정말 남편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헤어지는 건 하루 이틀 시간 문제였던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는 친정어머니 아래 위로 옷 한 벌도 해드릴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는데 어머니가 속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쇼핑도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친정어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시끌시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대요. 그리고 2층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어떤 아저씨와 친정부모님 가구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는 시부모님이 서 계셨고요. 제가 황당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온다고 했던 거 생각 안 나냐고 되려 저에게 소리를 치대요. 그래서 남편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 여기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신데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러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여기 젊은 사장님이 자기 집이라고 했다면서 기존 가구 다 빼서 처분하고 시부모님 짐으로 채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삿짐차도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다나요. 제가 친정어머니더러 작은 방에 가 계시라 했습니다. 경찰도 부르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여기 못 산다고 하면 당신들은 어디로 가란 이야기냐며 여기 살게 되는 줄 알고 짐도 다 빼왔다고 못 나간다고 배째라 하시대요. 그리고는 원래 아들 없는 집에서는 사위가 아들 노릇하는 거고 장인이 죽었으면 이 집 가장은 자기 아들이 맞는 건데 그러면 아들이 자기 부모 좀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랍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돈 한 푼 없이 아들만 맨몸으로 덜렁 장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사돈 재산을 탐내시냐 했습니다. 이래서 수준 안 맞는 집구석하고는 상종을 말았어야 한다고. 저도 그런 말까지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또 다시 손을 들었는데 그건 다행히 옆에서 짐 빼고 계시던 아저씨가 무슨 짓이냐며 남편을 막아서 주셨지요. 듣자 하니 지금 막무가내로 남의 집에 눌러 앉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제 편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왜인지 그 아저씨는 저보다 더 열과성을 다해서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제가 자기를 고소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당신도 시집 보낸 딸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아무튼 감사한 일이었지요.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당신 집에 있는 거 싫으니 나가달라고 하셨고 경찰도 집주인이 싫다 하면 별 수 없다면서 짐 챙겨 나오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더러 신보가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은 거라 막말을 하시길래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 왜 집구석이 그 모양 그 꼴인지 알겠다고 받아쳐버렸네요. 그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사셨길래 아들 재산도 아니고 사돈 재산에 침을 바르려고 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경찰이 있는데도 또 손을 들어서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을 고소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서로 못 볼 꼴을 다 본 상황이라서 웬만하면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 앞으로 남긴 그 전원주택의 절반을 자기에게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버텨가지고 방법이 없었네요. 그래도 제가 이길 거란 확신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이 지겹긴 해도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친정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립고 아쉽지만 집을 팔기로 하셨어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저랑 둘이 살기로 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편 후기라고 해야 할지 멋대로 전세 빼서 서울에 살림살이 다 싸들고 올라오신 어머님 아버님은 결국 반지하 빌라에 전세로 다시 들어가셨고요.
남편도 거기 같이 사는 눈치예요. 저더러 자기가 혼수해왔으니까 그 돈부터 돌려달라는데 생활비 안 내고 저희 집에서 먹고 잔 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못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이 될지 평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하고 살지 않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앞에선 장사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네요. 비록 이혼녀 딱지가 붙긴 했지만 그래도 돈은 안 뜯겼으니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주의하면서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